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앞서 이채민 아나운서 마지막에 선수 교체 시기가 왔다 한 기사를 통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민감주 쪽이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같이 동반된다면 정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그동안의 지루했던 기간 조정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변화가 감지될지 아니면 다시 제자리에서 코스닥 시장 그리고 통신주 등등의 기존에 있었던 방어주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조금 보여주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장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종목 선택은 어떨까? 여전히 기존의 의견들이 고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들을 증권사에서는 감지를 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규 추천 종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총 4종목입니다. 먼저 인프라웨어가 올라왔는데요. 신한금융투자의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글로벌 오피스 시장 변화를 주목하자 MS 오피스에서 탈피해 안드로이드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33%로 소프트웨어 기본 기업 본연의 고수익 기업으로 턴어라운드 확대가 기대되는 데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도 전망된다는 설명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렌텍도 오늘 신규 추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 증가와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로 전 사업 부문에 걸친 고성장이 전망된다는데요.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베트남과 인도 공장 증설 효과와 스마트폰 비중 확대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양증권이 2종목을 신규 추천합니다. 먼저 지우스부터 보겠습니다. 1분기에는 GS칼텍스의 환손실, 또 GS EPS의 실적 부진 여파로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했죠. 핵심 자회사인 GS칼텍스의 경우 이익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환차익으로 인해 순이익은 전분기 수준으로 또 기타 자회사들의 경우에도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만큼 전체 이익 규모는 전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우통신입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캐논의 최근 인화 장비를 통해 POD 시장에 진출했고 또 기존 인쇄 포토북 선명도 대비 화질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폰과 연계된 포토 인쇄물 사업 영역 확대가 기대되며 상반기 내 카카오 스토리 플랫폼을 통한 포토북 사업을 런칭해 지난해보다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양증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의 상황이에요. 유가증권 시장이냐, 코스닥이냐. 일단 지금 신규 추천 종목들만 딱 놓고 보면 4종목 가운데 3대1. 여전히 그래도 코스닥 시장 쪽의 종목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모두 삼성이라는 키워드로 묶여있는 것도 또 하나의 공통점일 거고요. 그 가운데 이렌텍이 어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지배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장중에 7%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격적인 부분 살펴보시면요. 지난 2월에 11,400원을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어제 딱 고점, 이 7%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고점이 딱 11,000원에 막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가격적인 부분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돌파라는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신규 추천됐던 포인트들과 함께 접목시켜보시면서 관심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천 제외 종목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한양증권이 2종목을 추천해서 제외합니다. 덕산 하이메탈과 삼성전기인데요. 2종목 모두 종목 교체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한양증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라는 결정, 2종목 모두 잘 가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기세 좋게 5월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아쉽게도 지난 닷새 연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 가능성, 일단 시장과 함께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또 덕산 하이메탈의 강세 여부, 재차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고요. 삼성전기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해요. 특히 갤럭시 S4 수혜주로 묶인 만큼 그에 대한 실적이 가시화되는 2분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역시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전체적으로 또 IT 업종들이 워낙 부진했던 만큼 그 안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덕산 하이메탈 삼성전기의 반등 여부도 또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두 종목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 추천 종목 또 추천 제외 종목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객장으로 가서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부굴산 지점의 정광남 과장 만나보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네, 최근에 금리 인하 더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쪽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스마트폰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 LG전자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LG전자요. 추천 포인트 어느 부분인지 좀 궁금하네요. 2분기는 그 전 세계 최강인 에어컨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어닝 모멘텀을 또 가장 강하게 받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LG전자는 TV, 휴대폰, 가전, 다양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간 우려했던 요인은 스마트폰 경쟁력의 미진한 개선세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인 옵티머스 G 출시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경쟁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종합 가전업체로서 아세안 지역의 판매 법인 또 생산 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고요. 또 이머징 시장의 노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아세안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또 중저가 TV 및 스마트폰 라인업 생산 확대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향 매출은 약 7% 수준으로 아직 낮은 상황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또 2013년 하반기부터 또 스마트폰을 고가폰과 또 중저가폰을 동시에 출시하여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TV 부분도 OLED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등 기술 선도에 나서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 그 2분기 예상 실적이 현재 프리미엄급 옵티머스 G 프로와 또 보급형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F, 또 신흥시장 중저가 3G 스마트폰 옵티머스 L2 출시를 통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21.4%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휴대폰과 또 가전 사업부 실적 호전과 더불어 그동안 부진했던 TV 사업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9.4% 증가한 5,230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어제 반등으로 LG전자 85,500원대까지 다시 올라섰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최근 기관들 목표 주가는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84,600원 내외에서 지금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6,000원 정도 사이까지 매수가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 92,000원, 순저가는 83,000원 설정해서 보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 부굴산 지점의 정광남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LG전자 살펴봤네요.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